안녕하세요. 닥터 시와입니다. 오늘은 원격 탐사라고 번역되는 리모트 센싱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이 길어서 두 편으로 나눠서 소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리모트 센싱은 한국어로 원격 탐사로 번역을 합니다. 아마도 이는 일본에서 배운 사람들이 일본의 리모트 센싱을 도입한 초창기 사람들이 한자로 쓰던 것을 그대로 적용해서 그렇게 부르는 것 같습니다만 원격 탐사라는 단어로는 리모트 센싱의 기술을 다 표현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요즘은 일본에서도 원격 탐사보다는 리모트 센싱이 폭넓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영상에서 저한테 익숙한 리모트 센싱이라고 사용하겠습니다. 리모트 센싱의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GIS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리모트 센싱은 GIS 분석 중의 하나로 이미지 분석으로 특화된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리모트 센싱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분야는 전문 분야로서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어 그 각각의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드렸죠. 그러나 여전히 이들 네 가지 요소에 대한 개념 정리와 특성, 활용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아직 GIS의 개념이 확립되지 않은 분은 이 영상을 우선 보고 오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GIS에서 다루는 데이터 타입으로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벡터 데이터와 라스터 데이터인데요. 이들 데이터를 오버랩시켜서 내 꼭지점의 좌표에 일치시킨 뒤 그 데이터들이 가지는 속성 정보로 분석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벡터 데이터는 주택이나 학교와 같은 시설물을 나타내는 점, 즉 포인트 데이터와 도로나 하천과 같이 선으로 표현되는 라인 데이터, 택지나 학교 부지, 농지와 같이 면적값을 가질 수 있는 것을 폴리곤 데이터라고 부르며 그래픽의 형태로 나타냅니다. 여기서 선 데이터에 대한 부가 설명을 하자면 GIS 개념 정리 영상에서는 선 데이터를 그냥 라인 데이터라고 설명하였지만 사실 폴리라인이 적절합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출발점과 끝점을 가지는 단 하나의 선으로는 여러 각도로 꺾이는 도로나 하천을 그려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클릭을 하면서 라인 그래픽을 생성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서로 이어지는 복수의 라인으로 그려지는 선 데이터이므로 폴리라인인 경우가 많죠. 이렇게 생성된 그래픽에 상세한 속성 정보를 입력한 것이 벡터 데이터입니다. 이 벡터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밑그림으로 생각할 수 있는 정확한 지구 표면의 사진이 있어야 하겠지요. 여기에 오버랩된 지도 중에 점, 선, 면과 같은 그래픽을 포함하지 않는 지도가 있습니다. 이들은 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셀은 속성으로서 셀의 크기, 셀의 개수, 좌표 정보, 고도 정보 등등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셀은 사진으로 생각하면 픽셀, TV나 디지털 카메라라면 화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셀로 이어져 있으며 경계선을 가지지 않는 데이터를 라스터 데이터라고 합니다. 이 라스터 데이터의 원천 소스가 인공위성이 찍어서 보내는 지구의 사진이나 비행기를 띄워서 지표면을 찍는 항공사진이며 이들 사진, 즉 이미지를 판독하고 분석하는 기술이 리모트 센싱으로 현대의 지도 제작에 있어서 원천적인 소스로 사용됩니다. 지도 제작이 대부분 완료된 선진국의 경우는 군사적인 용도를 포함하여 환경의 변화, 도시화 등 지표면의 변화를 모니터링하는 데 리모트 센싱 기술을 많이 활용합니다. 한편 인공위성이 우주에 떠 있기 때문인지 리모트 센싱을 종종 우주공학으로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둘은 입장 차이에서 확연히 다릅니다. 우주공학이 지구에서 우주를 바라보는 학문이라고 한다면 리모트 센싱은 우주에서 바라보는 지구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우주로 가서 지구를 볼 수가 없으니 우주에서 찍어 보내오는 지구의 사진으로 지구의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멀리서 보아야만 알 수 있던 지구의 다양한 모습들을 비로소 볼 수 있게 되지만 인공위성에 탑재한 카메라의 성능에 의존해야 한다는 문제 말고도 복잡한 지구의 표면, 사진을 찍는 시간대에 따른 그림자의 각도, 구름 등에 가려져서 보이지 않거나 파장에 반사되어 에러가 발생하는 등 지표면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아마존 밀림이나 사막화와 같은 환경 변화나 도시의 발전, 기상, 날씨의 관찰에서부터 군사정보 취득에까지
각자의 관심 분야의 정보를 제대로 풀어내고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가 있어 왔습니다. 그로 인해 비약적인 기술의 진전이 이루어지고 가장 먼저 발전된 것이 카메라의 성능입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인공위성 이미지는 하나하나의 작은 셀로 이루어진 raster 데이터입니다. 각각의 셀에는 카메라 센서에 관련한 정보 외에 촬영 시점이나 위치 등에 관련한 정보, 좌표, 고도 등 다양한 값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인공위성에 탑재된 카메라의 센서나 성능에 따라서 입수할 수 있는 정보가 달라지는데 대개는 스펙트럼의 범위에 따라 나누게 되죠. 일반적으로 라디오, 자외선, 가시광선, 근적외선, 엑스레이까지의 범위, 그리고 열을 감지하는 센서에서 얻어지는 정보를 이용하여 이미지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펙트럼 밴드의 파장 등을 이용한 이미지 분석에서 가장 스케일이 작은 것으로는 세포의 작은 움직임을 연구하는 의학적인 분석이나 원자의 입자와 같은 나노세계의 분석일 것 같고요. 가장 스케일이 큰 것이 리모트 센싱이 아닐까 싶네요.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보다 자세한 기술적인 설명과 활용에 대해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